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썰하기 전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현재 국제결혼이 결혼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인 이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근데 이 뜨거운 게 잠깐 뜨겁다가 식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냥 냄비처럼 쉽게 달아올랐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계속 뜨거워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제결혼의 관심이 잠깐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작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확실히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국제결혼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행동을 옮기고 있어요. 행동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시도하려고 외국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한 정보도 많이 얻고 있어요. 저는 전에 얘기했지만 매매혼은 반대입니다. 돈을 주고 만나는 거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 매매혼보다는 정상적 연애를 통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제결혼 하는 쪽은 전 찬성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그 과거의 매매혼 그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아직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진 이유는 과거의 매매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단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넘어온 베트남 아가씨들이 나중에 살다가 국적 목적으로 왔다가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도망가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직 그 선입견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선입견을 좀 많이 없애야 돼요. 선입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매매혼 사례를 줄여야겠죠. 그리고 베트남 국적도 있지만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여자분들과 접선을 통해서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 사례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확실히 결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국제결혼이. 반면에 한국인들끼리의 결혼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의 결혼은 앞으로 한국인 남녀의 혼인율은 감소할 것입니다. 왜냐? 이거는 통계를 보더라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한국인들끼리의 결혼, 한국인 남녀의 결혼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결혼 올라가고 있어. 정말로.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 여자와 외국인 남성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국제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대부분의 국제결혼 사례는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성 사례가 더 많습니다. 증가율도 그쪽이 더 많고 물론 한국 여자하고 외국인 남자의 결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좀 힘듭니다. 한국 남자하고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난이도보다 한국 여자하고 외국인 남성하고 국제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일단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이제 외국인 여자는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낮은 나라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산 나라. 필리핀하고 여러분 그 베트남 GDP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10분의 1입니다. 급여 수준이 굉장히 확 차이 나요.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급여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과 이제 국제결혼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자는 내가 봤을 때는 못 사는 나라 분들하고 결혼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제 백인 남자 이런 분들하고 결혼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분들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그 높은 수준을 과연 맞춰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물론 결혼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제결혼하면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 일단 국제결혼 같은 경우 남자가 이제 한국에 직업을 갖춰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여자하고 외국인 남자하고 결혼한 케이스는 외국인 남자가 한국에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잖아.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남자들 좋은 직업 가지기 힘든데 외국인 남자 여기 와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기는 더 어렵겠죠. 아무튼 이건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을 겁니다. 한국 여자분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여자분들은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합니다. 겉으로 심각하다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심각하게 좀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국제결혼, 그러니까 한국 남자와 외국인 여사의 결혼의 숫자가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한국 남녀와의 결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뭔가 선보거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줄어드는 거야. 왜냐? 원래 한국 남자하고 이제 뭐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선짜리 같은 게 있었는데 다 외국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만나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서서히 느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게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국제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나이찬 노총각들이 결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여자한테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매매혼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대도 관심을 가져요. 대학생들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뭔가 농촌이나 아니면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 많이 했으면 지금은 직업군들이 다양하고 뭐 공무원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요. 심지어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직업군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이분들이 한국 여자하고 뭐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개팅 같은 거 이제 만나서 어떻게 좀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는 거야. 특히 나이가 차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자 나이 35세. 그럼 한국 지금 연도로 따지면 89년생. 이 정도 나이 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미팅 같은 거 사실 못 할 거예요. 제대로 된 남자하고 어떤 그런 선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35세가 아니라 34세, 33세만 되더라도 점점 없어져 이게. 왜냐? 지금 한국의 남자분들은 이제 국제결혼 만남을 가지려고 그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니까. 더 어린 나이에. 더 많은 숫자에. 이게 아마 체감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1년, 2년 지나면 체감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소개팅 하기도 힘드네. 소개팅 하기 힘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뭐 30 넘어가면 이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진짜로.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아직 감을 못 잡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국제결혼은 이제 건수가 증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2만 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2만 건. 작년이 16,000건이었으니까 남녀 합쳐서 16,000건인데 한국 남자 외국 여성이 12,000건이었잖아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 18,000을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결혼 건수는 줄는데 국제결혼은 느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국 남자 외국 여자의 국제결혼은 늡니다. 그럼 계속 이제 밥그릇이 뺏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점점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 나이가 차버리면 소개팅 기회 자체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점점 없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눈치를 채는 분들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뭔가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좀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다고 거짓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관심 어떻게 안 가죠? 여자분들 연애하고 싶고 보통 연애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갑이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근데 요즘엔 갑도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요즘엔 연애를 해야 갑이지. 아, 연애가 성사돼야 갑일 거 아니야. 연애가 성사가 잘 안 된다니까, 요즘에는. 왜냐면 20대 연애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20% 겨우 넘어요. 그럼 여자도 연애를 못 한다는 거거든. 지금 20대들 성비가 그렇게 막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연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10명 중에 2명만 연애하는 거야. 여자도 모쏠이 많고. 남자들도 이제 여자한테 있잖아요. 함부로 다가가지 않아요. 괜히 이사가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가지도 않고. 좀 많이 조심하는 분위기잖아. 그리고 그 20대 남자분들 중에서도 국제연애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애 시장, 결혼 시장에서 함부로 이제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이 이렇게 휘두르면 안 돼요. 바라면 안 돼요. 이제 다 막혔어요, 이제 뭐. 이것저것 따지고 들면 그거 순간 아웃일 거야, 아마. 그 순간에 아마 소개팅 자리에서 영영 아웃일 거예요. 앞으로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제 선자리에서 뭐 남자 차이냐 집이냐 따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번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 2번 다시 소개팅 자리 안 만들어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은 몇 번이고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찼는데 나한테 그것도 따진다. 그럼 이게 소개팅 자리로 그럼 너 다시 나오지 마. 너 배가 불렀구나. 어? 나이 찼으면 좀 철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예전에 한국 남자가 아니라니까. 지금 너 이러고 있다가 외국인 여자들한테 뺏겨. 뭐 저 사람들이 뭐 한국 여자 만날 것 같아? 생각 다르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본인들이 겪어왔던 이 연애 결혼 시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마인드로 보시면 굉장히 그냥 안전자지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국제 결혼에서 부작용이 있긴 해요.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상쇄하더라도 이 숫자가 느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국제 결혼의 단점이라고 하면 언어 문제. 언어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말 나오는지 아세요? 어차피 한국 여자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데 한국 여자하고도 같은 언어로 대화가 안 통하는데 차라리 외국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넋 놓고 있다가는 그냥 진짜 낙동강 오리알 돼요. 나이만 차고. 정말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매기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연애 결혼 시장에서 튕겨버리면요, 영원히 튕깁니다. 한 번 튕기면 끝이에요, 이제 앞으로. 2번 다시 기회 안 올 거야, 아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연애 결혼 문화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국제 결혼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렇게 커져가면서 한국 여자들의 어떤 결혼 문화, 그리고 이런 소개팅이나 이 결혼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마 과거의 모습은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영광에 빠져 있는 분들은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차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개념을 탑재하셔야 돼요. 이제 남자들이 받아주겠지. 내 편 돼주겠지. 그런 마인드는요, 깨셔야 돼요. 스스로 깨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연애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